페이지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 자, 요게 이제 우리가 3월 달에 한번 하기로 했는데 1번 지문이 그 1번 지문이 어디냐면요. 우리 48페이지 있죠. 48페이지. 기본서 48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메뉴에 판례 보기 메뉴에 있죠. 요 3월 달에 한다 그랬잖아. 대출 절차상 있잖아요. 주 채무자로 사인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사인한 사람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게 은행인데 은행이고 대출을 이렇게 빌린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 내가 A란 말이야. A가 필요한데 요 돈 빌려가지고 이 사람이 돈 빌려줄 거야. 근데 주 채무자로 사인한 사람이 누구야 지금? 갑이 사인했죠? 그럼 채무 부담 의사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건 비질의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그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48페이지에 판례 보기 메뉴에 있는 거, 그게 그 판례인데, 자, 그게 이제 25회 때 시험에 나왔다고 그때 적어놨을 거예요. 자, 67페이지에 그래서 1번에 비진의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자, 1번 대출 주장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 부담 의사를 가졌더라도 이게 포인트예요. 채무 부담 의사를 가졌단 말이야. 그러면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다. 됩니다. 요거는 48페이지 참조 딱 해놓으시면 돼요. 그 판례 보시면 되고 답이 그래서 1번입니다. 25회 때 시험에 나왔다고 했고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 한번 볼게요. 비진의 의사표시가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도 적용되고 옆에 적어놔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적용됩니다. 있는 없는 다 적용이야. 그래서 단독행위는 적용 둘 다. 자, 그 다음에 매매계약이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선의이고 과실이 없는 경우 안에서 자 비진의 의사표시는 어떻게 됩니까? 선의 뭐일 때? 무과실일 때. 앞에 한번 볼까요? 비진의 의사 여기 나오죠? 선의이고 무과실일 때 유효하다 이 말입니다. 요 얘기하는 거예요. 악의 또는 과실일 때 무효니까 반대로 가면 선의, 과실 반대가 무과실 또는 이고 맞죠? 네, 반대로 가면 됩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 아까 했죠? 우리 아까 강조했던 거잖아. 사직 의사가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 지시에 따라서 이마트 맞죠? 어쩔 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했단 말이야. 그건 뭐라고 여기에? 비진의 의사표시다. 5번 상대방의 표제 진이 아니면 알았다는 것을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누가 입증한다고? 무효를 주장하는 자. 갑이 입증하죠. 갑이. 맞죠? 그렇죠. 자, 밑에 적어놔요. 밑에다가 뭐라 적어놓을까? 이렇게 적어놔. 사회질서 위반할 때 누가 입증합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한다고. 그 다음에 누가 104조도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의표시도 누가 다 입증한다고?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합니다. 이 103조가 뭐였어요? 사회질서 위반, 반사회적 법률행위 같은 말이고 104조가 뭐였습니까? 우리 아까 했잖아. 불공정한 법률행위. 107조가 뭔데 지금? 비진의 의사표시. 108조가 뭔데? 통정의표시. 요걸 누가 다 주장한다고?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책임이 있습니다. 됐죠? 옆에다가 또 적어야 돼. 누가? 표의자.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표의자예요. 갑이. 오케이? 네, 됐어요. 그럼 이것도 뭡니까? 따로 다 기억하려고 그래. 한 방에 끝내면 되는데 이렇게. 알겠죠? 누가 입증한다고?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합니다. 요거 효력 무효.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주장해야 돼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1번이 답이죠. 대출주장 편의를 위해서 명의를 빌려준 자가 자 포인트가 뭐랬어요? 채무 부담 의사를 가지면 지가 책임지니까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다. 넘기시고. 자, 통정의표시 문제 복습. 자, 옳은 것은 돼 있네요. 자, 2년 전에 시험 나왔던 건데 자, 1번은 어떻습니까? 통정의 표시가 의식적으로 진위와 다른 표시를 하였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더라면 승인한다. 통정해야 되지 알으면 안 돼. 알면은 비진의사 표시죠. 통정이 들어가야 통정의 표시 됩니다. 합의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지문은 은닉행위는 뭐랬어요? 아까 증여. 은닉행위 이형, 은닉행위 증여거든. 뭐라고요? 유효지. 유효.
은닉행 위에다가 증여. 매매는 무효지만 증여는 유효잖아. 은닉이 뭐라고? 은닉이 증여를 얘기하는 거야. 가짜 매매를 했단 말이야. 증여세 아끼려고. 그럼 증여는 뭐라고 했어요? 유효. 은닉이 뭐라고? 증여를 얘기하는 거야. 예. 증여를 숨기는 거잖아. 은닉. 그러니까 증여는 유효해야 되고. 3번 질문은 어떻습니까? 대리인이 이거 대리인 법군데, 본인의 대리인 범위 안에서 상대방을 통정하는 의사표시는 본인이 선의 제3자로서 유효를 정할 수가 있다. 자, 통정의 표시는 무효입니다. 대리 파트가 나옵니다. 모든 효과가 누구에게 기속됩니까? 본인에게 기속돼요. 이건 대리 파트 가서 할 겁니다. 또 오늘.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 108조 2항에 따라서 보호받은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누구도 통정의 표시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선의 제3자는 보호된다 했죠, 아까? 그 얘기잖아. 답이 바로 4번입니다. 자, 5번 지문. 대여금 채권을 받은 사람 또 채권 양수인 또 제3자 됩니다. 그래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된다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있잖아. 채권을 양수받은 자. 제3자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는 사람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말이야. 요 채권 대여금 채권, 소비대차 채권 이런 것들도 받은 사람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답이 4번이고요. 옆에 3번 문제 답은 1번인 거 알겠죠?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하느라도 착오리요로 취소할 수 있다. 바로 정답이네. 맞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리고 2번의 포인트는 착오는 불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불법행위나 손배충 가수는 없다는 판례. 자, 그 다음에 3번 질문은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취소할 수 있죠. 여기 해놨잖아. 여기 다 있어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취소할 수 있어. 중요부착으로. 그냥 불이익이 없으면 취소할 수가 없다. 평당 1,000만 원이 됐는데 100만 원 했다. 10분의 가격을 팔았잖아. 경제적 불이익이 있죠. 10분의 가격이 팔았으니까 이때는 착오로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착오로 취소할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가 뭔데요? 3번에.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다로 가야 돼. 그러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가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지문입니다. 자, 중대한 과실의 현관펜. 중대한 과실이 있는데 알고 이용했다. 이게 나오네.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데 알고 이용했다. 맨 끝에 뭐가 나와야 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질문.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상대방 효력을 인정하는 자가 입증합니다. 이거는 설명 1월달, 3월달에 할 겁니다. 누가 입증한다고? 상대방이 하는데 효력을 인정하는 자. 이거 해놓고 3월달 설명할 겁니다. 이거 3월달에 효력을 인정하는 자가 입증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밑에 거 뭐라도 답은 1번 맞출 수 있죠. 이거 뭐 몇 번 나왔다 그랬어요. 착오 나오면 무조건 100% 나오는 거야.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하느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왜 중요한지 알겠죠? 자, 저번 시간에도 맨 마지막에 이거 풀어봤잖아요. 맞죠?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앞으로 갈게요. 자, 책에 앞으로 가서 우리 그 프린트에 그 4번 지문이 있는데 4번 지문 있어요? 프린트에 메일 정리노트 4번에 교환계약 나옵니까? 여기 어디냐면요. 그 59페이지에 보면 판례복이 있어요. 제 기본세 있습니까? 그 2번만 봤잖아. 맞아요? 요 1번이 시가를 묵배했을 때는 기망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판례 내 설명 간단히 드릴게. 자, 이 판례도 중요합니다. 몇 번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4번 나왔잖아. 32회 책을 나왔잖아. 맞아요? 그러면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판례를. 교환 계약은 뭐예요? 교환. 바꾸는 게 교환이지. 예? 교환 계약이 뭔데? 바꾸는 게 교환이잖아. 아니에요? 예. 맞잖아. 내가 갖고 있는 요 X 부동산하고 을이 갖고 있는 Y 토지를 바꾸는 게 교환 계약이야. 교환 계약. 교환 계약. 어제 뭐 세법할 때도 교환 계약 뭐 나오던데. 예? 바꾸는 거잖아. 교환. 교환 계약도 유상 계약입니까? 유상 계약이 유상 계약. 유상 계약. 나중에 집에서 배웁니다. 외워야 돼요. 매매 교환 임차는 낙성, 쌍무, 유상,
분류시키는 유상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유상계약이다 이 말이야. 유상계약. 자, 그래서 취득세 내야 안 내요? 뭐 어제 했던 거 낸다 했잖아. 공부 좀 했네 그래도. 예? 자,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게 교환계약은 바꾸는 게 목적이야. 맞죠? 그러면 시가를 얘기 안 해도 돼. 그럼 시가를 묵비해도 기망이다 아니다. 기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교환계약은 뭐 하는 게 목적인데? 바꾸는 게 목적이거든. 이래서 급할래? 요거 시험 문제예요. 교환계약 시가 묵비 기망이 아니다. 이렇게 딱 정의하면 돼. 판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4번 지문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네, 됐어. 자,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지문들, 시험에 잘 나온 내용들 정리를 좀 하시고, 자, 어디를 가냐면요. 63페이지 갑니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갑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 의사표시 효력 발생. 자, 나중에 이 프린트 있잖아요. 프린트 제가 드리잖아. 이 내용을 그대로 메일 정리 노트 해가지고 우리 유튜브에 무료로 올려놨죠. 유튜브에 관심이 없나 보네.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풀다가 잘 모르면서 그 부분 찾아가지고 문제 풀어보면 돼. 마지막 시간에 촬영하잖아, 우리가 또. 또 풀색 띄어가 하잖아. 알죠? 그러니까 하라고 좀.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엄청 해주는데 나는 막 쇠가 빠지게 해주는데 새가 빠지게 아니라도 공부를 기본 좀 해주는 예의는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자, 천천히 좀 하는데 지금부터 뭡니까? 저녁에 12시간까지 공부할 필요 있는 건 없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알죠? 집에 가서 한 30분만 해도가 제발 좀. 맞죠? 그러면 1, 2월 달에 있는 게 뭐예요? 예습이 된 상태야. 그럼 3, 4월 때 오면 됩니까? 편안하다니까. 알겠어요? 그때부터 뭐가 된 거야? 여러분이 예습이 된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암기가 확 오면서 이제 막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근데 3월 달은 처음 오신 분들은 됩니까? 맨 땅에 헤딩하고 있는 거죠, 계속. 알겠어요? 그 사람들도 5, 6월 때 가야 이제 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말이죠? 그래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자,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111조. 1항입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자, 현관펜을 쥐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뭐한테 도달 현관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할 때 그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무슨 주의 취하고 있습니까?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무슨 주의 취하고 있다? 도달주의 취하고 있다.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달할 때 효력이 많은 겁니까? 발생하는 거지. 맞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택배 시킨다. 뭐 저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저도 이제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한 번씩 뭡니까? 다이어트 떨어지면 요즘은 로켓 프레시라고 들어봤습니까? 쿠팡. 맞죠? 시키잖아. 예? 아침에 지금 국 끓이기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로켓 프레시 해가지고 뭡니까? 뭐 합니까? 밀키트 들어봤어요? 예. 오늘 야, 김치가 맛있네 했더만 시키다 이러면 와 부두찌개 맛있네 이거 부두찌개도 시키다 냉장고에 또 보니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예? 옛날에 막 해주는 동안 어떻게 막 시키는 거예요. 아침에 계속 이제 막 예? 여러분 안 그래? 저는 뭡니까? 우리 와이프가 그때 작년에는 진주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에 6시 반에 애들 밥하고 그랬거든. 예? 그래서 전부 다 뭡니까? 밀키트 다 시켜가지고 맞죠? 그럼 애들이 하는 얘기도 뭡니까? 아빠 요리가 좋아지는데 그래 뭐 밝히진 않고 밀키트를 할 수는 없잖아. 아직 김치찌개 다 시켜요. 뭐 국밥까지 다 있잖아, 맞죠? 요즘은. 예? 달걀 먹고 싶다면 달걀도 뭡니까? 저녁에 딱 시키 보면 달걀 아침에 딱 와 있다니까. 그리고 또 아침에 또 뭡니까? 두부 먹고 싶다 그러면 두부도 딱 와 있다니까. 뭐 하면 됩니까? 그럼 이거 앞뒤로 하면 되죠. 예. 자,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법은 무슨 주의 취하고 있다 그래서 도달주의. 맞죠? 아침에 오니까 도달에 있더란 말이야. 국밥하고 달걀하고 두부가. 알겠죠? 무슨 주의 취하고 있으니까 도달주의. 자, 그 다음에 2항 갑니다. 자, 2항에 별표 3개 놓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5번 이상 나왔습니다.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에 자, 뭐하거나 현관펜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미성년자 밑에 적어놓으시고 제한능력 중에 미성년자가 됐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한 후에? 발송입니다. 발송. 뭐한 후에? 발송한 후입니다. 발송한 후에 이 말입니다. 발송한 후.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어디냐면 판서노트의 19페이지 보시면 돼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자, 그래서 우리 민법은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달주의 취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네,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의사표시를 보냈을 때 요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나타내자마자 효력이 발생하는 게 무슨 주의다? 표백주의. 요 표백주의 취하고 있는 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뭐가 있다 그랬어요? 무슨 제포? 유유제포. 유유제포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32, 33 연단 나왔었죠, 시험에.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는 나타내자마자 효력이 발생하는 무슨 주의다? 표백주의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책의 밑에 갑시다.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한 입법주의 되어 있습니다. 자,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볼게요. 표백주의 취하고 있다 되어 있죠? 표백주의 첫 번째 주시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현갑에 딱 해놓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주의에 의한다. 표백주의 현갑에 주시고 자, 발신주의는 보냈을 때 효력 발생하는 거지. 맞아요? 그 우리 민법에는 밑에 보면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습니까? 5개 해놨죠, 여기는. 6개 있습니다, 6개. 자, 6개 있습니다. 제사무체 승격입니다. 제한 능력자. 시험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건 시험 문이 밖이니까. 제한 능력자. 상대방에 대한 최고에 대한 본인 측의 확답. 맞죠? 자, 그다음에 사원충의 소집 통지. 이게 15조가 그렇고 이게 71조가 그렇습니다. 자, 사원충의 소집의 통지. 요 두 개는 우리 책에만 그냥 줄만 살짝 꺼놓고 밑에 있죠. 근데 시험 범위 밖에 있으니까 시험에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세 번째, 제사 무체 승격인데 무승격만 우리 시험에 나옵니다. 무승격. 채무 인수에 대한 상대방이 누구 됩니까? 채권자에 대한 최고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뭡니까? 요것도 우리 시험이 밖이거든. 그래서 무승격만 시험에 나왔단 말이야. 무가 뭔데? 자, 보시면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 측의 확답이 있죠. 확답할 때 현갑해. 확답이 뭐예요? 발신주의입니다. 물어봤을 때 답 줄 때. 신속을 위해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4번은 15조 내용인데 요건 아까 설명했고 그 다음에 2번이 별표입니다. 2번, 3번이 별표입니다. 2번, 3번. 격지자 간의 승낙의 의사표시. 격지자. 자, 격지자는요. 우편으로 보내거나 이메일로 보냈을 때 격지자라고 불러요. 자, 이랬을 때는 무슨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는 뭐라고요? 무슨 주의 취하고 있다? 발신주의 취하고 있습니다. 531조 보면 나와요. 531조. 됐습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승낙 연착의 통지도 있습니다. 빠졌는데 이쪽으로 오세요. 승낙 연착의 통지. 승낙 연착의 통지도 발신주의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책 말고 방문각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6가지 되어 있습니다. 또 법서에도 이렇게 6가지 나오는데 여기 책에서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승낙 연착의 통지. 그래서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 측의 확답할 때도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 취하고 있고요. 승낙 연착의 통지도 발신주의, 승낙의 의사표시도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신주의는 다 6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외우냐? 제사 무체 승격. 제사를 지낼 때 무체가 안 들어가면 며느리 승격이 안 됩니다. 제사 무체 승격. 그렇죠? 요게 이제 언제 나오냐면 20회 때 단독 문제 나오고 22회 때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그 뒤로는 잘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네. 근데 어디서 나오냐면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 협의 무권대에 대해서 물어봐. 협의 무권대. 그래서 요거는 오늘 설명드릴 거니까 뒤에 설명할게요. 자, 이런 것들이 뭐래요? 발신주의 취하고 있다. 자, 그래서 2번, 3번만 체크하시면 돼요. 2번, 3번만. 나머지는 우리 시험이 밖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몰라도 된단 말이에요. 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기시면 되겠고요. 도달주의입니다. 자, 우리 민법은 무슨 주의 취하고 있다? 도달주의 취하고 있다 했죠? 도달주의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에게 지배권 내에 들어갈 때 효력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지주의는 뭡니까? 내용을 알았을 때 요지랍니다.
옆에 적어놔. 이쑤시개 아닙니다. 알겠죠? 이쑤시개 아닙니다. 적지만 품격 떨어지잖아. 예? 남편이 옆에 봤는데 뭡니까? 책에 보니까 이쑤시개 아니면 이렇게 적어놓으면 안 되잖아. 웃자고 한 소리야. 요지가 뭐야? 내용을 알았을 때 요지랍니다. 알죠? 자, 밑에 가서 도달주의 원칙입니다. 자, 요게 어떻게 됩니까? 도달이란, 자, 죽으세요. 상대방의 지배권에 들어가서 사회통상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도달이랍니다. 그것까지 죽으면 돼. 요 지문이 한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64페이지. 도달주의 원칙에서 양걸리면 도달에 의해서 동그라미 1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3번이 있는데 2번은 참고사항 보시고 3번의 포인트는요. 첫 번째 줄 끝에 가면은 통지인이 누구야? 내가 1억에 니한테 받게라고 통지한 값이 있잖아. 바로 회수해버렸어. 그러면 이 받은 을이 있잖아. 내용을 알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맨 끝에 가서 도달을 볼 수가 없다.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바로 회수해봤을 때는 도달을 볼 수가 없지요. 왜?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격지자, 대하자의 구별은 자,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뭡니까? 격지자입니까? 대하자입니까? 내가 물어봤는데 대답 몇 명 하잖아. 여러분 물론 이제 무건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침묵을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는 대하자 관계야. 그럼 격지자라는 건 뭐야? 우편으로 보내거나 메일로 보내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뭐예요? 격지자로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이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밑에 입증책임 갈게요. 입증은 요 별표해야 돼요. 시험에 3번 나왔던 건데 자, 보통 우편은 도달을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우리가 이제 학원에 딱 들어오면 첫 번째 딱 들어오면 여기 학원 옆에 우편함 딱 있죠. 그래가지고 우편 뭐 우체국 와가지고 막 뭐 누가 옵니까? 우체부 저 뭡니까? 뭐 와가지고 누굽니까? 배달부가 와가지고 막 집에 간단 말이야. 근데 내가 딱 빼가지고 내 거 온 거 딱 빼가지고 가져오니까 보니까 내 게 아니고 저쪽에 8층에 있거든. 막 집에 없고 이렇더라고. 그럼 제가 가서 전달해 줍니까? 확 버리 봅니까? 그렇죠. 확 버리 봅니다. 확. 맞죠? 네. 우편을 넣었을 때는 도달 주장할 수 없는데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은 가들이 와가지고 사인해 주세요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도달 주장할 수가 시험에 한두 번 나온 게 아니다.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으로 받으면 도달을 주장할 수 있지만 보통 우편을 보내면 도달 주장할 수가 없다. 이해됐어요? 이게 그 문제야. 이게 시험에 별표 딱 해놓고 3번 나왔대 이거.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중개수수를 안 준다 임마가. 그럼 뭘로 보내야 돼? 내용 증명 우편으로 보내야 돼. 알죠?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이때 쓰인다고. 네, 여러분 나중에 중개 봐보세요. 중개수수 얼마 되지도 않는 것도 띠가 몰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소송해야지. 알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뭐니까 중개업 때리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죠? 뭐 준다고 해도 안 주니까. 알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계약할 때 뭡니까? 무조건 일부 보내놓으세요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걸로 뭐 뒤에 일부 보내줬는데 나머지 거 안 보냈다 그러면 뭐 참을 수도 있는데 아예 못 받아보면 열받잖아. 맞아요? 네, 맞아요. 하면 100% 이깁니다. 100% 이기면. 알죠? 중개수수를 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판례는 우편물이 등기 취급 방법이나 내용 증명 방법으로 반송이 없는 한 도달로 본다 돼 있죠. 그 다음에 그러나 보통 우편, 통상 우편은 도달 입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입증해야 됩니다. 도달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옆에 페이지 가서 4번에 별표를 2개 해놓으셔야 돼. 자, 이 파트가 시험에 나오면은 자, 29, 30, 31 나오면은 여기 양갈로 1번, 양갈로 2번, 양갈로 3번이 나오는데 양갈로 3번의 별표를 3개 해놓으셔야 된다. 자, 우리가 아까 111조 2항 봤죠? 어떤 겁니까? 내가 X 부동산 이렇게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보냈어. 보내고 난 다음에 내가 사망하거나 제한이 돼도 이 보낸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있다. 맞죠?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됐죠? 이렇게 됩니다. 효력이 있다. 이렇게 돼요. 효력이 있다. 자, 그래서 밑에 봅니다. 밑에 가서 양갈로 3번부터 먼저 볼게요. 의사표시자 그 통지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이 되어도 그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요. 아니한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시험에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 위로 올라가서 양갈로 1번 가셔가지고, 자, 요것도 이제 포인트인데, 도달 후에는 처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보세요. 내가 의사표시 도달하고 난 다음에 내용 함부로 바꾸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도달 후에는 처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도달 전에는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시험 포인트입니다. 요거하고 요게 시험 포인트예요. 알겠어요? 자, 그게 지금 아까 몇 번 보는 3번 나왔다 했죠? 맞아요? 3번 나왔는데 위에 거하고 밑에 게 무조건 필수. 알겠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X 부동산 1회 팝니다 라고 의사표시 보냈죠? 예? 보내고 난 다음에 이 X 부동산 가격이 X 부동산 가격이 1억에 판다고 했는데 지금 시가가 올라가 2억이야. 2억. 그럼 여러분 잘못 팔았지요? 그럼 어떻게 돼? 전화해서 뭐 해야 돼? 도착했나? 물어봐야 돼. 도착 안 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확자받지가 버리뿌리. 도달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알죠? 도달했는데 이래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이를 팔아야 돼. 도달한 후에는 처리할 수가, 내용은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도달했는데 안 찢어버리면? 아니, 도달인데 내가 그래도 미액이 녹취돼 있어, 안 돼 있어? 예, 그래서 전화할 때 녹취해야죠. 예? 여러분, 중개에서 자식 따거나 뭐 이렇게 하면 녹취부터 해놔야 돼. 그러고 이제 뭡니까? 물론, 녹취 개수되면 이 용량이 많아지니까 중간중간에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 지워야 돼요, 지워야 돼. 근데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녹취해놓으면 도움이 되잖아. 맞죠? 그래서 중개에서 자식 따신 분들은 핸드폰을 2개 갖고 있는데 한 개가 뭐예요? 녹취가 되는 폰이에요. 왜? 업할 때 쓰는 거고. 개인적으로 쓰는 폰은 따로 있고.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뭡니까? 개인적으로 쓰는 폰, 이거는 뭡니까? 가족들하고 통화하고,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통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새로 사던 핸드폰 한 개는 이건 뭐예요? 업무용으로 쓰는 거예요. 알죠? 그것들은 어떻습니까? 256 이상 돼야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모르겠다. 용량이 좀 많아야 된다고. 근데 중간중간에 또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 지워야 됩니다. 그 중요한 거는 또 어떻게 됩니까? 메일로 보내놓든지 카톡으로 보내놓든지 나중에. 중요한 녹취록 있죠? 뭐 이런 것까지 가르쳐야 되나, 지금? 그죠? 그렇게 해놓으면 돼. 알죠? 저희 와이프도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자동 녹취대도 막 만들어놨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뭡니까? 상담하다 보면요. 그 고객이 있잖아요.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너무 빨리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 확 그러고 너 지가. 그러면 다시 또 이제 틀어가지고 다시 몇 번 들어봅니다. 와이프가. 아시죠? 그런 게 필요하다고 나중에. 물론 따고 난 다음에. 자기 따고 난 다음에. 알겠죠? 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도달 전에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도달한 후에는 처리할 수가 없다. 녹취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불착, 연착의 책임인데 양갈로 2번은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옛날에. 불착하고 연착하는 건 누구 잘못이야? 표의자가 갑이 잘만 보내면 불착하지도 않고 연착하지도 않잖아. 누구 책임이야? 표의자 책임이지. 이해됐어요? 네, 됐고. 자, 그 다음에 양갈로 3번 했고요. 그래서 양갈로 1번 도달 전에는 처리할 수 있고 도달한 후에는 처리할 수 없다. 됐죠? 자, 그래서 전후 앞뒤 첫 번째 줄 도달한 후에는 처리할 수 없다. 도달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 그래 있잖아. 그 별표해 놓고 양갈로 3번 내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재앙 돼도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자, 갑시다. 무슨 말이냐? 내가 의사표시 보내는데 인반은 몰라. 상대방을 모르든가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경우 있죠. 이럴 때 공시송달 한다고요. 저도 돈을 못 받은 적이 있거든. 그럴 때 이제 뭡니까? 이 사람이 주민등록 딴 데 막 옮기고 그래가지고 딴 데 뭐 주민등록 우세포 이런 사람 있잖아. 이럴 때 이제 뭡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돈 빌려준 게 있으니까 판결받아야 되잖아. 그럼 무슨 송달을 한다고요? 공시송달 방법을 한다. 공시송달. 자, 그러면 봅시다. 113조. 공시송달은 이 법 중 한 개만 기억하면 돼. 밑에 내용 막 다 볼 필요 없어요. 표의자가 현관편 표의자가 과실 없이, 자, 반드시 알아야 될 게 표의자가 과실이 없어야 돼.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현관편,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송달 규정에 의해서 송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송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의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요건 법조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줄만 꺼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내고 난 다음에 몇 주가 지나면 2주가 지나면 도달로 간주한다. 민사소송법 196조 돼 있죠. 근데 이거는 시험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왜? 우리 민법은 시험 문제에 민사소송법 요 내용 들어간다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됩니다. 안 돼 있어요. 알겠죠?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 근데 이제 그때 이의가 막 달렸어. 이거는 민사소송법 우리 시험이 안 나오는데 왜 냈냐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안 냅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 내면은 뭡니까? 오로지 위에 있는 113조만 냅니다.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표의자는 상대방 주소를 알았는데 보냈을 때는 공소송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실 없이 했잖아. 맞죠? 상대방을 모르거나 상대방 소재를 모를 때, 주소를 모를 때 문송달 한다고 공소송달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법조문만 정확히 기억하면 됩니다라고 한 게 뭐냐면은 법조문만 냅니다. 이제 우리 시험. 옛날에 시험에 그 밑에 196조 2주 뒤에 도달한다는 내용 냈다 가지고 이의신청 들어갔거든. 알겠죠? 자, 넘기시고 넘기면 이제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입니다. 자, 7번 봐봐. 이것도 이해만 하면 돼. 내가 의사표시를 보냈는데 내용을 읽어서 이해할 수 있으면 수령 능력자. 그럼 여러분은 뭐야? 내가 내용을 보내면 이해할 수 있잖아. 그럼 수령 능력자야. 근데 미성년자 같은 애들은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애들은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는 수령 무능력자예요. 근데 여러분은 막 시험 맞히면 왜 수령 무능력자 되지? 시험 맞히면 무슨 무능력자 돼? 이 말을 이해했어 이제? 내용을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수령 능력자. 이해 못하면 수령 무능력자야. 그러면 여러분은 뭐야? 시험을 못 치든지 잘못하면 그렇지 수령 능력자야. 에? 근데 미성년자라든지 피성년 후견, 피한정 후견이 같이 걔들은 뭐예요? 제한 능력자 같은 애들은 수령 무능력자라는 거예요. 피성년 후견이 누구야? 침 지지려고 하는 애들 있죠. 뭐 비하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애들을 수령 무능력자를 한다고. 알겠죠? 근데 얘가 마탱이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있죠, 한 번씩. 주위에 없어서 다행입니다. 맞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피한정 후견이. 옛날에 한정치산자를 했거든. 자기 재산을 한정의 재산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있고 금치산자 이렇게 하는 게 피성년 후견인데 옛날에 금치산자였어. 아예 재산을 다룰 수 없도록 만든 게 그 사람들이. 자, 한번 물어볼게요. 금치산자, 피성년 후견, 피한정 후견이 되면은 카드 만들어질까 안 나? 통장도 못 만듭니다. 에? 재산을 못 다르게 하니까 그 사람들 송호까지 받으면 절대 못 만들어요. 신용불량자보다 더해. 만들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걸립니다. 자, 그런 내용까지 설명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자, 112조 한번 해볼게요. 112조. 자, 다시 한번 내가 한 개 빠진 게 있네. 내가 의사표시 보낼 때 얘가 미성년자면 얘한테 보내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그러면 도달 주장할 수 없잖아. 그러면 법정 대리인한테 보내는 건 돼, 안 돼? 그게 112조 내용이야. 법정 대리 그 내용을 알았을 때는 도달을 주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112조.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을 때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자, 내가 보냈는데 받을 때 무슨 하고? 제한능력자다. 어디? 자,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에 대항할 수가 없다. 이 말은 내가 1억에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보냈는데 받는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는 내 의사표시 주장 못한다. 맞죠? 그럼 누구한테 보내라는 얘기야? 그 뒤에 나오잖아. 다만 그 상대방이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 사실 안 후에는 그러지 않다. 그럼 누구한테 보내야 도달 주장할 수 있어? 법정. 그렇지. 했었댔잖아. 맞죠? 아, 내가 의사표시 보낼 때 누구한테 보내야 되구나. 미성년자한테 보내면 도달 주장할 수 없어. 왜? 미성년자는 수령 무능력자니까. 그렇죠? 그럼 누구한테 보낸다고? 법정 대리인 부모님한테 보내면 도달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이야. 알겠어요? 네, 그 얘기입니다.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어디 있냐면 71페이지. 71페이지에 5번 문제. 자, 시험 문제가 30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요게 28회 때, 27대인가 그때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비슷해요. 각과 을이, 각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 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 의사 표시 내용 증명편. 자, 핵심 단어 나왔어. 무슨 우편? 내용 증명편. 아,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을 보내면 도달을 정할 수가 있다.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4번 질문 한번 볼래? 4번 질문 한번 먼저부터 보자. 그게 정답인 거 알겠습니까? 맞죠? 내용 증명 우편이나 판례 봤잖아. 등기 우편은 그 무렵에 반송이 되지 않으면 도달로 본다 했잖아. 그 판례를 알고 있느냐 묻는 거야 지금. 답이 그래서 몇 번이야? 나머지 몰라도 바로 4번 찍을 수가 있죠. 자, 1번 질문은. 자, 문제에서 봐봐. 을에게 발송했다 했잖니. 발송했다 했지. 발송 후에 1번에 갑이 사망한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해야 되지. 효력이 있다 해야 되지. 맞죠? 효력이 잃지 않는다 해야 된다고. 이게 발신 후 사망하거나 제한돼도 그 효력이 있다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질문은 도달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르면 된다 그랬잖아. 알아야 되는 것까지는 아니라 했잖아. 거기 틀렸잖아. 알아야 해제율이 발생한다. 이게 틀렸어요. 3번 질문 어떻습니까? 자, 포인트가 중간에 도달한 후에는 맨 끝에 처리할 수. 그렇지.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어요? 도달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 그래. 도달 후에는 없다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고. 5번 질문은 보내고 난 다음에 성령 개시됐다 하더라도 보냈잖아. 제한돼도 그 효력은 있다 했잖아. 맞아요? 네, 효력이 있다 했죠. 이런다가 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4번이지.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은 반송이 온다 그 무렵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 아까 봤죠? 그게 바로 답이었습니다. 너무 쉬웠던 문제예요. 됐죠? 근데 뭐 다른 거 꼬임이 넘어가면 안 돼 절대. 답이 4번이었습니다. 자, 넘기시면 돼. 이제 대리 파트로 갑니다. 대리 파트. 대리제도 대리 파트. 대리 내용 대리 파트. 자, 대리제도부터 이제 봅니다. 자, 그럼 앞에 거 잠깐 리뷰 좀 하고 갈까요? 자, 다시 한번 보자. 자, 우리 민법은 무슨 주의 취하고 있습니까? 도달주의 취하고 있죠? 예외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입니다. 발신주의, 제사무체, 승격. 무승격만 기억하면 된다. 됐어요? 자, 그리고 내용 의사표시 보냈을 때 내가 받아서 이해할 수 있으면은 수령 능력자. 이해를 못하면은 수령 무능력자. 그럼 수령 무능력자에게 보내면 도달 주장할 수가 없는데 법정 대리 그 내용 알았을 때는 도달 주장할 수가 있다 했죠? 112조. 그리고 공시송달은 뭐였습니까? 113조 내용인데 상대방이 과실 없이 상대방 알지 못하거나 수재를 모를 때 공시송달하는데 법원 게시만 게시하고 몇 주가 지나면 2주가 지나면 도달을 본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근데 요거는 외울 필요 없이 요거만 위에 거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요거 나와가 뭐 그때 이시정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요거 안 됩니다. 요게 민사소송법 196조 내용이거든. 자, 됐고요. 자, 중요한 게 뭐랬어요? 요거 중요하랬지. 도달 전에는 말 수 있어. 도달 후에는 처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발신 후 사정 변경됐다, 사망하거나 제한되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있답니다. 맞죠? 제한응지가 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있다. 됐어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대리제도 갑니다. 자, 대리제도가 어떤 내용입니까? 대리제도가. 자, 내가 너무 바빠요. 내가 좀 팔아두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 대리인이 뭐예요? 그걸 알았다 팔아줄게. 고난 받아서 파는 거예요. 여러분이 워낙 바빠요. 왜? 회사 나가야 되고. 맞잖아. 대리 개념에도 뭡니까? 우리 그 중개사도 포함될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딱 대리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맞죠?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내가 좀 팔아달라고 하는, 부탁하는 건 누구한테 합니까? 이거 중개사에 하잖아. 맞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대리제도가. 대리운전입니다. 술 한잔 드시면은, 자, 대리운전 기사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한번 물어볼게. 대리운전 기사한테 차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야? 권한을 주는 거지.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권한을.
내 거 좀 X분산 1억에 좀 팔아두가. 1억에 좀 팔아두가. 이런 고난을 주는 거예요, 얘한테. 그래서 뭘 수여한다 그럽니까? 대리권을 수여하는 겁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대리권 받은 을이 상대방 병하고 무슨 행위 하면은 대리 행위를 하면 효과가 누구한테 갑니까? 마치 각각 병이 계약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제도가 대리제도입니다. 114조. 알겠어요? 대리제도 이해됐어요? 네, 됩니다. 자, 그래서 본인으로부터 대리권 받아서 이렇게 대리행위를 하면은 능동대리라고 상대방하고 표시를 해가지고 상대방이 가지고 가서 네 대리라며 계약하자라고 하는 거는 무슨 대리다? 수동대리. 요봐 능동대리. 상대방 받아 들어오면 수동대리.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해 안 되면 그냥 버리면 돼. 그래서 대리의 유형에는 수동대리와 능동대리가 있는데 수동대리든 능동대리든 효과를 누구한테 다 갑니까? 본인한테 다 기속이라고요. 알겠죠? 자, 이게 대리제도입니다. 책에 한번 봅시다. 자, 대리제도는 무조건 3문제 이상 고정이야. 별표 무조건 3개인데 대리제도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데 자, 대리권에 대해서 자 보세요. 시험에 나올게요. 대리권에 대해서 요 대리관계 여기서 한 문제 나오고요. 무권대리에서 시험에 2문제 나옵니다. 알죠? 그래서 3문제. 33회 때 4문제 나왔어요. 대리가. 그러면 시험에 포인트가 뭐예요? 무조건. 대리제도는 무조건 100%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되고 외울 거면 외워야 되고. 됐어요? 근데 이해만 하면 이거 다 풀린단 말이에요. 자, 설명 들어갈 겁니다. 자, 책에 한번 봅시다. 72페이지. 대리의 개념 나옵니까? 대리 개념. 대리란 법률행위 당사자를 위하여 타인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생기게 하는 제도를 무슨 제도로 합니까? 대리제도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적 자치 확장. 이 말은 뭐냐면은, 자, 이거예요. 야, 내 거 좀 이렇게 팔아두가 은인태 할 수도 있고, 내 거 좀 팔아달라 병인태 할 수도 있고, 정인태 할 수도 있고, 내 거 좀 팔아달라고 무인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 명의 대리인이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요거 무슨 대리인한다? 임의 대리인입니다. 임의 대리인은 이 3명 중에 아무나 행위를 하더라도 효과가 누구한테 갑니까? 본인한테 가요. 그래서 임의 대리인은 사적 자치의 확장이다. 여러 명의 대리인 둘 수 있으니까. 근데 법정 대리는 뭐야? 7번 봐봐. 얘가 본인이 미성년자야. 미성년자도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뭐 아파트, 강남에 아파트가 있단 말이야. 팔 때는 누가 대리해야 돼? 법정 대리인. 알겠죠? 법정 대리합니다. 법정 대리는 미성년자 본인이 미약한 부분을 보충하잖아. 그럼 사적 자치의 보충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법정 대리제도다 이 말이야. 시험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요. 그게 있죠. 네. 사적 자치의 확장은 무슨 대리 얘기하고 임의 대리 얘기하고 사적 자치의 보충은 무슨 대리 얘기한다? 법정 대리. 맨 끝에 보면 갈로 돼 있죠.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시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그 옆에 양쪽 다 거의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대리의 법적 성질에서 옆에 페이지 가셔가지고 양갈로 2번 여기 나옵니다. 요거 내용이야. 자, 우리가 가족법상 행위는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대리가 가족법상 행위, 요 신분법상 행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알죠? 그래서 친권 이런 거는 부모가 행사해야 되지. 다른 사람이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알죠? 네, 그럽니다. 그래서 가족법상 행위는 두 번째 줄에 적용될 수가 없다. 알았다 해놓고 준법률 행위도 적용되지 않는데 보세요. 준법률 행위도 적용되지 않는데 관념의 통지와 의사의 통지는 적용됩니다. 그럼 이 준법률 행위는 어디서 배웠을까? 옆에 3페이지 참조. 판소노트 3페이지 참조. 판소노트 3페이지 한번 가보자. 이 판소노트 아닙니까? 지금 20페이지인데 여기에 3페이지 참조. 3페이지 한번 가봐. 판소노트 3페이지 한번 펴봐요. 법률 사실의 분류 나옵니까? 나와요? 거기 보니까 자 용태 나오고 사건 나오고 쭉쭉쭉 가서 맨 끝에 보니까 준법률행위 나옵니까? 의사표시의 준법률행위 나옵니까? 준법률행위는 뭐가 있습니까? 자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 나옵니까? 표현행위에는 관념의 통지와 의사의 통지 있죠. 그 다음에 감정의 표시가 있고. 맞죠? 비표현행위는 사실행위를 하는데 순수 사실행위가 있고 혼합 사실행위가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거기서 배웠단 말이에요. 준법률행위. 자, 그러면 거기 있는 준법행위는 뭐 발발 가주도 있고 뭐 이렇게 한데 순수 사실행위도 있고 혼합 사실행위도 있는데 감정의 표시도 있는데 거기서 관념의 통지와 의사의 통지만 유추 적용될 수가 있다. 대리가 안 나옵니다. 일단 이게 X해나 뭐 안 나온다니까. 집에 가서 복습할 거야. 걱정된다 지금. 설명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 다음에 할 때는 이거 설명도 안 해. 왜? 안 나오니까. 안 나온 파트 할 거야 말 거야.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기초적인 내용 설명해 주지만 다음 파트는 안 나오면 아예 안 해버립니다. 근데 왜 이거 설명 안 해주는데 따지러 들어오잖아. 그러면 뭐랍니다 제가 1, 2월 거 보세요 이래. 알겠어요? 근데 참고로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고요. 무슨 말이죠? 지금 뭐 나오는 것만 해도 지금 뭐 벅차 죽겠는데 뭐 안 나오는 거 왜 하는데? 맞잖아요? 자, 그래서 다음 지금 설명 딱 하고 다시 이제 뭐 3월 되면 또 이거 왜 설명 안 해준대 또 누가 옵니까? 여러분 말고 그때 뿅아리 들어오거든. 뿅아리 시일 들어온단 말이야. 뿅아리. 예? 그럼 설명할 때 내가 1월 달 보라고 하면 돼요. 이거는 안 나온다고 여러분이 예의 주면 돼. 알겠죠? 그럼 발표된 거만 보면 된다. 제발 좀 봐라. 그것도 양 많다. 알겠어요? 자, 갑시다. 그 다음에 요것만 적용된다고 한 내용이고 불법행위나 사실행위는 대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책에 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 중요한 게 요거예요. 요거. 끝? 자, 그 다음 밑에 갑니다. 뭐 대리와 사자의 비교 안 봐도 됩니다. 나온 적 한 번도 없는데 뭐. 그 밑에 가서 대리의 종류가 있는데 우리 아까 했어요. 본인 갑이 있잖아요. 대리인을 선임하면은 무슨 대리? 임의 대리. 부모님은 무슨 대리? 법정 대리. 그래서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나눠지고 구별하고 능동 대리. 자, 칠판 봐봐. 본인으로도 대리권 받아서 행위하면 능동 대리. 상대방을 받으면 무슨 대리? 수동 대리. 됐지요? 시험 안 나와. 그럼 두 페이지 지금 다 X 해놨지? 네, 넘기놓고. 유권 대리와 무권 대리는 자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아서 행위를 하면 유권 대리. 대리권도 없는데 행위를 했다 그러면 무슨 대리? 무권 대리. 그래서 시험의 포인트가 무권 대리 포인트입니다. 시험 잘 나와요. 뒤에 가서 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시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20년 동안 안 나왔습니다. 공부할게요 말게요. 안 해요. 맞죠? 그래서 앞에 한번 설명해 줬지만 X야.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앞에 설명 안 해준다고. 예? 3월달에. 바빠 죽겠는데. 자, 그렇게 갑니다. 밑에 가서 이제 대리권. 여기서부터 포인트다. 어디 간다고 이제?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했다. 무슨 걸 수여합니까? 대리권 수여했잖아. 맞아요? 자, 그러면 요 대리권부터 봅니다. 자, 판서노트 22페이지. 자, 요 파트가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요거 나온다고 몇 번 했거든.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야, 이게. 대리권의 파트 나오면 요 세 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 세 가지만. 알겠죠? 그래서 요것도 나온다는데 그대로 또 나오더라고, 이게. 작년에 시험에 정답이 요거 나왔어요. 대리권 하면. 자, 그러면 대리권이라는 게 뭐냐면, 자, 앞으로 또 가서 21페이지에 보면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X부동산 이렇게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수했다. 그러면 대리권은 의, 발생부터 마지막 어디까지? 소멸까지 내용을 정리를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대리권 받은 을이 상대방하고 대리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현명을 해야 돼. 이 나타날 현자에다가 이름 명자. 누구 이름 밝힌다고? 갑의 이름 밝혀야지. 효과가 누구한테 갑니까? 본인한테 가는 거야. 한 물어볼게. 현명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얘가 이제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라고 안 하면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현명 안 하면 누가 책임져야 돼? 얘가 계약서 다 쓴다고. 그러면 지가 책임져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114조에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고 현명을 하면 효과가 누구한테 가? 본인한테 가요. 근데 115조 현명하지 않으면 지가 책임져야 된다고 딱 돼 있어 법에. 이해됐어? 왜? 계약서를 쓰는 놈이 얘가 쓰거든. 알겠어? 대리행위, 법률행위, 요 대리행위인데 요 행위가 뭐예요? 법률행위예요. 매매와 같은 법률행위를 한다고. 임대차 계약 법률행위 이런 거 한다고. 대리 파트니까 뭐라 부른다고? 법률행위가 아니고 대리행위를 부른다고. 알겠어요? 그러면 이름 적고 사인하고 도장 찍고 전부 다 누가 합니까?
대리인이 한다고. 그럼 현명 안 하면 누가 책임지는 게 맞아? 우리 책임. 그렇게 법에 그리 돼 있다고 115조에. 근데 114조에는 현명하면 누구한테 효과가 간다고? 본인한테. 근데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라고 현명하면 효과가 누구한테 가? 갑이태가. 됐어요? 이게 법조문 내용이야. 근데 하는데 얘가 사기강박했다. 앞에서 배웠죠. 사기강박. 사기강박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흥길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계약서를 쓴 놈이 누구요? 그래서 사기강박 당했는 건 누구 기준으로 하고 대리인 기준으로 하고 모든 취소권 같은 효과는 누구한테 기소됩니까? 본인에게 기소되죠? 그럼 취소권 행사는 누가 한다? 갑이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시험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3번이나 냈어. 병이 을을 사기강박했다. 그러면 을은 사기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아주 부드러운 같이 생기지만 X다. 누가 한다? 모든 효과 누구 기준이니까 본인이 기준. 사기강박 당했는 거 아니면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모든 효과가 누구한테 갔으니까 갑이 갔으니까 취소권 행사하는데 갑이 해야 되는데 을이 행사한다 해가지고 틀리게 나온다고. 알겠죠? 오케이? 이게 시험의 포인트야. 알겠어요? 3번 나왔던 내용이야. 근데 그 3번이나 냈는데 줄기차게 수학 상대는 틀려줍니다. 너무 기쁜 거야 낼 때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자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게 116조야. 하자와 헌결은 대리 기준으로 판단한다. 됐어요? 자 이렇게 내용입니다. 자, 요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가서 이제 대리권에 대해서 이제 배웁니다. 자, 대리권. 자, 책에 보도록 합시다. 74페이지. 대리권 들어가려고 하니까 쉬고 싶죠? 쉬어야 되죠. 이제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 쉽니다.